2025년도에 시행된 국가직 7급 PSAT 자료 해석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책형은 하나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1번 볼게요. 좀 시각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뭐 당황할 건 없습니다. 문제 4개 있고 선수 5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종합점수 가장 높은 사람 뽑는 거 딱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자, 산정 방법을 좀 보겠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이 각주는. 자, 이거 뭐 색칠 안 되면 빵점이고 색칠이 반절만 된 거는 0.5를 획득하고 주어진 그 문항의 배점에 얘는 뭐 다 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지금 보시면 어 아예 색칠된, 그러니까 색칠이 안 된 그런 문제가 없는 선수부터 바로 찾아봅니다. 얘가 있습니다. 얘가 있고. 그럼 얘네 둘부터 비교를 할게요. 뭐 기준을 어디로 잡냐? 그거는 자유입니다. 나는 근데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 뿐이고. 자, 1, 2번을 보면 둘이 합해서 50점이야. 그런데 정이 무보다 한 개씩 더 먹었죠. 즉 배점 차이가 몇 점이지? 50점에 0.5, 25. 각각 0.5로 해서 더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통일을 시키세요. 자, 그럼 25점 앞서고 얘는 동률이고, 이거 보면 20점 앞서니까 최종적으로는 얘가 5점을 앞서. 누구보다? 무보다. 지금 정신없어서 뭔가 머리 안 돌아가는 사람들은 좀 잠깐 멈추고 아니면 약간 이제 다시 돌려보면 이해될 겁니다. 이 대단한 부분이 아니고 정상 그 뭐 이상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빨리 넘긴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병을 값을 이제 비교하면 되는데 그냥 시각적으로 비교를 해보세요. 얘가 20점을 앞서긴 하는데 얘가 30점을 더 앞서고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10점 많겠지. 누구보다? 얘보다. 얘랑 이제 비교해볼까? 이거는 비교할 건덕지가 없잖아. 아예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얘가 0.5 더 20점 많은데요. 배점도 가장 크고요. 그럼 뭐 어쩝니까? 여기서 이미 차이가 나는데. 맞잖아. 그렇게 보시면 돼. 이것도 보면 동일하죠. 얘 이제 15점이 깎이는데 20점으로 상세. 최종 5점을 상세하고 여기서 10점을 먹으니까 정이 가장 크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2번 봅니다. 유치원 현황이 나와 있고 굉장히 단순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딱 그 자료를 배치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문제는 뭐 요행이 필요하거나 뭐 스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다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18년 교원 1인당 원화수는 10명 이상이다. 요거분의 요거가 뭐 3천 어쩌고 저쩌고분의 4만 2천이 뭐 10을 넘냐 이건데 계산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죠. 왜냐면 이거 곱하기 10을 하면은 당연히 4만 얼마 정도 되는데 이건 이미 4만을 일찌감치 넘어섰잖아. 당연히 이상이다 라는 판단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유치원 수, 원화수 전년 대비 증가한 방향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기 전에 연도가 이렇게 가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가는 것도 나쁜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벌써부터 반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문제 난이도가 낮네. 이게 보통 이렇게 패턴이 안 잡히는데 난이도가 높을 때는 그 반례를 여기에다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아무튼 자, 17 대비 23 원화수는 20% 이상 감소. 이거 보면 되잖아. 44에 이거 올리자. 반올리면 35. 실전에서 그냥 바로 여기서 처리하세요. 저는 해설이니까 여기서 끌어와서 이렇게 해설하겠습니다. 자, 9가 감소했지. 44분의 9. 어려울 필요 없습니다. 왜요? 44의 20%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칠판에서 암산 처리될 겁니다. 왜? 8.8이잖아. 어찌됐건 차이는 근소하겠지. 뭐 20%에서 뭐 약간 넘겠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20%를 넘는지 아니면 20%를 넘지 못하는지잖아. 자, 그래서 이번의 정답 4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사네. 정답이. 뭐 죽으라는 거야? 44? 3번. 사용되지 않은 자료는 보고서 유형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5개인가 정확하게 이제 제가 헤아리진 않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보고서 유형 문항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스타일이 있다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낮은 게 바로 사용되지 않는 자료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주어진 보고서의 수치나 이런 거 열심히 그 계산하지 말고 키워드를 중심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는 거 보세요. 보여드릴게요. 2개년의 월별 민원 건수가 나와 있는데 뭐 이건 특별할 게 없어. 교통 분야의 민원 건수. 자, 여기 어디에도 분야에 대한 민원 건수는 언급되지 않았죠. 그 말은 분야 민원 건수부터 찾아봅니다. 여기 있네요. S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자, 역시나 월별 값 시에 민원 건수는 알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역별 민원 건수는 뭐 알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야? 얘 쓰여야겠죠. 자, 그 다음에 비지역 인구 100명당 민원 건수. 자, 그럼 지역별 인구도 필요하겠네. 자, 그럼 3번, 5번 중에 답이 나올 거고, 키워드 갑자기 물어보고 있네. 자, 상위 10대 키워드, 상위 10대 키워드 맞죠? 5번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굳이 5번 확인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너무 명백합니다. 4번. 이 보고서형 문항이 그렇게 뭉쳐서 이렇게 쏠려서 나오는 패턴이 요즘 이제 최근 트렌드긴 해요. 그렇게 드문 케이스도 아니고 이상한 부분도 아닌데, 근데 이제 사용되지 않은 자료를 이렇게 연달아 물어보는 거는 조금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쉽다고요. 제가 이제 이 7급 공채에 응시하지 않았어요. 그 뭐 시험 본 날 뭐 8시인가 그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이제 가볍게 훑어봤는데 난이도가 작년보다 한 문제 정도 이제 올라갔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게 그렇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4번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공적 개발 원조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는데 알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이 838. 역시나 수치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 알고 있다 여기 있다. 예스였네.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접한 경로, TV, 신문, 동영상, 플랫폼. 여기 있네. 접한 경로 쓰였다라는 거죠. 2, 3, 4 중에 답 나옵니다. 자, 찬반 조사를 보면 이거 여기 있구나. 역시나 이 수치 보는 거 아닙니다. 의견, 부족함, 적점, 과다, 부족함, 적정, 과다. 클락와이즈, 시계 방향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럼 4번이 소거가 되지 않았다면 결국 무슨 뜻? 4번이 정답이라는 뜻. 자, 좋습니다.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여기에 그 얘네들의 세부적인 또 원인을 이렇게 보고서에 적어놨잖아. 근데 혹시 얘네들에 대한 뭐 선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괜찮나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 쓸데없이 그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뭔가 막 브레인스토밍 맨키로서니 그 가지치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5번 봅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이용률이 그러니까 이제 내림차 순으로 해 놓은 거를 이제 골라라라는 거지. 이게 보통 7급 공채가 5번 포지션에 꼭 이런 문제를 갖다 놉니다. 무슨 포지션에 무슨 문제요? 5번 포지션에 뭐 계산 문제요. 이게 계산하는 거잖아. 어려운 건 아닌데.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되게 심플합니다. 19,000이니까 7,000이죠. 자, 얘는 뭡니까? 21,000, 26,000, 9,000이네. 요거를 묻는 거잖아. 이거 정확하게 80%네. 퍼센트 표현 생략. 얘 777. 얘는 3분의 2네. 667. 정확하게 75. 혹시나 계산 잘 되는데 하면서 나이스 하면서 35분의 26까지 계산하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거 보면서 분명히 찔린 사람 있을걸?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흔히들 그런 실수들이 전형적인 그런 거라서 그럽니다. 티피컬한 부분이라. 2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대단해서 이런 거를 지금 빨리 계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 분수의 소수편을 조금만 빠르게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분수의 소수편을 빠르게 이제 변환하고 암기하는 그런 연습들을 조금씩 꾸준히만 해주면 바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왜 이거 3분의 2고 얘는 4분의 3이거든요. 이런 거 아셨죠? 대단한 건 아니지. 절대로 대단한 축에도 끼지도 못하지. 대단한 거는 뭐 리만 가설 이런 문제를 풀어야 대단한 거고. 맞잖아. 이건 뭐야? 6번. 그러니까 이제 시각적 데이터를 활용하는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거예요. 이제 색칠이 많이 되면 아무래도 뭐 점수가 이제 많다라고 우리가 뭐 그런 문제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겠지. 각조 한번 볼게요. 색칠된 거 1점, 색칠 안 된 거 뭐 당연히 0점이겠죠.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좀 되게 친절한 부분이 뭐냐면 그게 없어. 절반 0.5점. 5급이라면 아마 0.5점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자, 1번. 단맛을 비교할 때 가장 높은 거. 딱 봐도 얘가 눈에 띄긴 해. 만델링, 아시아 지역이네. 아프리카 아닙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원두는 모두 뭐래? 향이 단맛보다 높다고? 그럼 뭐 비교하면 되지 뭐 어려울 거 있나? 아닌데 반례가 벌써 보입니다. 3번 봅니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바디감을 비교할 때 가장 낮은 친구가 여기 지금 눈에 띄거든요.
도미니카 AA, 더블 A. 그러면 얘가 향으로 비교할 때도 가장 낮은지? 맞습니다. 3번이 정답이고, 이거 굳이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뭐 여러분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다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 5번은 넘기고 뭐 4번 한 번만 보고 넘어갈까요? 아시아 지역 산미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친구가 토리자입니다. 그러면 종합평가 점수는 다 더하는 거잖아, 맞죠? 얘랑 얘를 비교하면 되겠네. 딱 봐도 얘네들이 덩치가 있어 보이는데 요거 같고 요거 같잖아. 가중치 뭐 이런 거 언급 없었으니까 똑같겠지. 개수가 즉 점수일 테니까 얘네들만 보면 되는 거잖아. 얘도 똑같네. 아닌데 2점 높습니다. 토리자보다. 말리바가 틀렸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7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 5개에서 국립묘지관리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가 나와 있고, 이 대화, 이게 사실 이제 시각적 데이터 문제는 아닌데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한 것뿐이다 라는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거 보면서 딱 보자마자 느낌이 든 게 25년도 5급 공채 자료에서 기출해서 그 모니터랑 그래픽카드 사는 예산 문제, 아마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바로 떠오를 거야. 딱 그 포지션이네. 이 테이블 자체가. 물론 얘는 쉽지. 왜냐면 지금 이 뭐야 이거, 뭐 세 자리도 아니고 네 자릿수도 아니고 두 자리잖아. 근데 이제 그 틀은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걸러야겠습니다. 제한계요 14점 미만인 업체를. 자, C가 탈락됩니다. C 업체가. 좋습니다. 또 일반 현황에서 평가 항목 점수는 최소 기준 20점 통과. 두 항목 간 차이가 10점 미만. 얘는 10점을 초과하잖아. 그러면 뭐야? 탈락했으니까 지금 살아남은 생존 업체가 A, B이거든. 여기서 답이 나오겠죠. 자, 마지막으로 사업 수행 계획 평가 점수는 총점의 전형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쉬운데 이거? 잘난 척하고 꺼드럭거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들을 그럴 권리가 있거든. 여기 뭐 힐링 캠프도 아니고 우쭈쭈 막 이런 소리 들으려고 이거 듣는 것도 아니잖아. 맞잖아. 왜냐면 객관적으로 면밀히 분석할 수 있어야 플랜 B를 세우고 또 앞으로의 계획을 또 세울 수 있으니까. 그쵸? 자, 둘이 더했을 때 42입니다. 그럼 76분의 42가 50%를 넘는지 볼 땐 분자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42 곱하기 2하면 80 넘으니까 50% 넘습니다. 얘는 32니까 곱하기 2 하면 64니까 안 되고, 똑같습니다. 같은 맥락 68. 지금 이 과정을 말로 풀어 써서 막 되게 진부해 보이고 막 어려워 보이고 복잡해 보이지? 아닙니다.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 분자에 곱하기 2 했을 때 얘보다 크면 50% 넘고 아니면 못 넘는 거. 1번이 정답이겠죠. 왜? A만 유일하게 50%를 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있어. 그 뭔가 막 희망적인 이걸 5년 반 동안 하고 있는데, 처음에 나도 뭔가 막 되게 긍정적으로 막 희망에 부푼 이런 고무적인 이야기도 해주고 하는데 그 하등 쓸모 없더라고. 그래봐야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더라고. 걔네들이 무슨 합격했다고 무슨 한우 세트를 보내, 갈비탕 세트를 보내, 아니면 엽떡을 쿠폰을 보내.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부가. 그분들에게는 진짜 감사하지. 자, 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면 이거 매칭형 문제거든. A, B, C, D. 자, 강사 만족도가 교육 환경보다 높은 거. 자, 발명 세무니까 두 개의 그룹으로 우리가 짝지어지겠다, 분류가 되겠다라는 걸 파악해 볼 수 있고요. A랑 D가 되네. 자, 내용 만족도 이걸로는 알 수가 없어. 지금 요거로만 알 수 있어. 왜? A와 D가 발명 세무면 당연히 B와 C는 뭔데? 문화 아니면 자료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제 확정형 조건이고, 얘네들을 알아야만 풀 수 있는 조건이다 라는 거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거는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잘못 보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무난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 자, 참여자 보면요, 문화청이 자료보다 많대요. 그럼 문화 자료가 되겠죠. 즉 자문. 3번과 5번 중에 답이 나오겠죠. 자, 마지막 봅니다. 내용 만족도는 요거지. 자료가 세무보다 높대요. 자, 자료청은 여기 아까 이거잖아. 자료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세무잖아. 얘가 세무가 될 수는 없겠지. 낮으니까. 요게 되겠지. 그러면 D 세무 정답 3번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까 5번 포지션 어쩌고 제가 짚거렸죠. 9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 그 똑 부러지는 애들은 아마 이거를 다 캐치를 해갈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서 빼갈 거를 영리하게 다 그걸 빼먹어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빨리 붙긴 해. 그러라고 이제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는 거고, 앞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는 문제의 틀이 이렇게 되고
몇 번쯤에는 이런 문제 스타일이 나오는가 보다, 이런 거를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적응이 좀 쉬울 겁니다. 발전 소비 두 가지만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단순한 겁니다. 역시나 여러분들 단순한 문제니까 뭐 실수를 하지 말자. 자, 기업 수도권 소비량은 전국 소비량의 40% 이상, 이거 말하는 거죠 지금. 자, 얘 그냥 550으로 봐. 550에 40% 뭔데? 9구단을 외자에 지나지 않아. 5, 4, 20, 20이니까 220인 거잖아. 이 정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칠판에 그려진다. 그쵸? 누가 이걸 40% 해가지고 이건 아니잖아. 왜냐면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거 숙달되시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전혀 대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아니라는 거야. 틀렸다라는 거죠. 잠깐만요. 547.9잖아요. 550이 아니라. 알아요. 근데 그 2.1에 40% 0.8인데 그거 빼줘봐야 달라지는 거 있나? 그래도 40% 미만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간 겁니다. 자, 니은 볼게요. 전력 자금률이 A가 수도권의 2배 이상이냐 묻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좀 짜증나는 건 인정은 합니다. 요거분의 요거분의 요거를 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러니까 실전에서 여러분들 이걸 막 밑으로 빼오지 마시고 이렇게 적어서 그냥 여기서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습이 좀 많이 연습을 좀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거 70으로 나눠볼게요. 3분의 2 정도 되겠다, 그치? 어림산한 거예요. 66.7 정도 되겠지. 그거의 2배라며. 그럼 뭐 130 몇, 한 뭐 1.3 몇 정도 되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얘 봐봐. 이거 거의 2에 육박하는 거 아니야? 얘 곱하기 2 하면 요거분의 요거니까. 얘 이 수치하면 35.4, 34.6이잖아. 그러니까 2는 안 되는데 1.9 몇이잖아. 이 수도권 2배, 아까 1.3 몇이었지. 훨씬 뛰어넘죠. 누가? A가. 맞습니다. CD 합치면 300이 넘어가. 그럼 이거 뭐야? 300이 넘어가는데 분모는 600보다 작아. 그냥 당연히 이거 2분의 1 이상이지. 50% 이상. 니은디귿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을 봅니다. 자금률 150% 혹은 1.5. 어려울 게 있나? 요거분의 요거 묶고 있는 거잖아. 얘의 절반을 더한 게 얘보다 큰지 적은지를 보라고. 이거 95로 봐. 90에 반띵하면 45니까 135 안 되지. 얘도 75 더하면 226 안 되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무슨 의도에서 150%라는 수치를 설정했는지는 제가 출제자의 그 의도를 헤아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자, 옳은 거 10번. 재고지수, 출하지수가 나와 있고요. 연도는 4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100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면 80이라는 거네. 재고율은 이거분의 이거. 좋습니다.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증감 방향. 자, 얘랑 같다는 게 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럼 얘는 볼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왜? 같으니까 이렇게 언급을 했겠지. 얘네 둘만 보면 되는데 그 전에 우리 출하지수 증감 여부 좀 보자. 마마마 3 마이너스인지 보면 되겠지. 풀, 여기서부터 탈락. 풀 틀렸죠. 아, 맞지. 왜냐면 얘네 둘 다 해당이 안 되니까.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을까? 아, 지금 이게 얘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이게 100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모든 산업군별 이 재고지수가 다 100을 넘겠거니, 이런 지금 의도에서 한 거지? 틀렸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얘는 맞아. 고위기술은 맞습니다. 이미 2020년도 수치를 100으로 했을 때 다 100을 넘는다는 거는 이거 이제 95로 하면은 얘도 100 되는 거잖아. 그거는 맞는데 나머지 산업군은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이거 80이잖아. 예를 들어볼까? 이게 80이라 하면 2020을 수치 100으로 한 거잖아.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잖아. 즉 97.7분의 80이 뭐 재고지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재고지수가 되는 거잖아요. 틀렸지. 100 이상이 될 수가 없어. 이미 얘네들이 수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걸로 변경이 된다 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이제 100 이상이 될 정도로 그런 차이를 보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디귿. 자, 재고율 요거분의 요거지. 이거 뭐야? 뭘 말하는 거야 얘는? 요거분의 요거를 봐달라고. 그치. 고위기술 산업은 다 100을 넘죠. 근데 나머지는 보시면 100을 안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100을 안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가 아니라 안 넘네 다들. 그쵸 여러분들? 제가 귀찮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또 이거 가지고 또 태클 거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어.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유튜브는 상상 이상으로 병신들이 많아가지고 이 새끼가 이게 해설을 보러 온 건지 무슨 빨간팽 선생님 맨키로선이 뭐 체크를 하러 온 건지 댓글들 보면 좀 그런 댓글이 좀 많았어요. 자, 11번. 대다수는 아니에요. 한 5%? 그러니까 어딜 가나 그런 애들 있잖아. 하긴 그런 애들도 있어야 이게 세상이 돌아가지. 자, 옳은 거. 퀴즈형 문제네요. 상황 판단 문제에 나와도 되는 부분이고. 자, 평균 승점을 볼게요. 요거분의 요거고, 승률은 뭐야? 요거분의 요거. 좋습니다. 자, 9개 국가고요. 자, 기억. 8위 이내에서 0.5 이하인 국가 2개. 승률이 이거분의 이거였죠. 그럼 뭐 계산하면 되잖아. 얘는 넘잖아. 근데 얘는 안 되네. 지금 뭐 하냐면 요번에 요거가 이제 분수인 거잖아요. 분모 분자. 분자에 곱하기 2를 했습니다. 그 값이 분모를 넘어서는지 안 넘어서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어. 근데 동그라미 친 얘네들만 넘지 않아. 그 말은 얘네 둘은 승률이 0.5 이하라는 소리지. 평균 승점이 높다고 보면 되겠지. 분모는 작아집니다. 분자는 커집니다. 당연히 분수의 수치는 이전보다 커지겠지. 자, 이거 10이면 20% 넘게 증가하는데 얘는 6 정도 증가하니까 한 5점 몇 프로 정도 증가하네. 이거 분모의 증가율이 더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벌써부터 반례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잉글랜드랑 독일. 요거분의 요거잖아. 근데 분자 커지고 분모 작아지니까 얘가 더 큰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작은 거죠. 뭐 트루먼 쇼 아니지? 내가 트루먼인 거 아니지? 아니면 내가 뭐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니지? 좀 문제가 어이가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지? 자, 12번 봅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5급 딱 1번에서 5번 5급 자료에서 혹은 21번에서 25번 포지션에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딱 이 형태가 이런 케이스가 2020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자, 민간 공공부문 구매 실적이 있습니다. 자, 가부터 볼게요. 민간 공공 합친 거 누가 봐도 얘가 지금 가장 큰데? 전기차. 자, 그럼 선지의 힘을 좀 스마트하게 이용해 봅시다. 공시 시내버스만 보면 되겠네. 나를 뭘 물어봤는데? 요거분에 요거를 물어봤군요. 좋습니다. 자, 이거 바로 계산되죠. 8 바로 14 73 볼 필요 있나? 요거분에 요거 1% 안 되잖아. 왜? 1%가 87.71이니까 얘는 2% 넘겠네. 자, 시내버스가 큽니다. 2, 3번 중에 답이 나오겠죠. 마지막 19년부터 뭐가 하이브리드 차가 매년 증가하여 자, 최대 피크 정점 첨두를 찍었다. 2022년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3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좀 그래프를 활용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자, 어찌됐건 그 배양 환경 유형이 주의 생존 지수에 따른 거래. 생존 지수를 봤더니 곱하기 3을 해주고 곱하기 2를 해달래. 두 가지로 풀 겁니다. 첫 번째, 수학적으로 풀 겁니다. 두 번째, 직관적으로 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뭐 수학적 이게 적응이 안 되신다, 무시하세요. 굳이 이 자료 해석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부분을 막 연습하고 따로 준비하시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자, 얘를 x, y로 볼게요. 왜냐하면 온도지수, 습도지수 쓰기 귀찮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식, 미지수 이런 표현 알파벳을 쓰면은 뭔가 울렁증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뭐 잘못된 것도 아니고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잖아. 3, 2를 곱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150 이상. 이거잖아. 형태가 똑같아요. 뭐지? 기울기가 똑같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2차원 그래프, 그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런 구조를 보이는 게 있고 이런 구조를 보이는 게 있어. 기울기. 얘는 기울기가 요겁니다. 얘는 아니에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만 알면 되고 절편을 할 겁니다. 그래프가 각각 x, y축을 지나는 그 점의 그 수치를 보려면 각각 0을 대입해서 값을 구하면 됩니다. 0 넣었을 때 y 75, 0 넣었을 때 x 50. x가 4, 60이니까 50이지.
75는 어디야? 얘가 70이니까 얘 이 정도 되겠다. 그쵸? 여러분들이 뭐 자를 가져오면 편할 텐데 없으면 그냥 대충 이렇게 그리세요. 너무 대충 그리면 안 되고 시각적인 그 부분이 있을 테니까. 자, 얘도 똑같습니다. 얘는 이제 절편이 어떻게 돼? 이거 0으로 치면 100이고 150이니까 잠깐만요. x에 0을 지나는 걸 알겠어요. 그런데 이 y 넘어가는데요. 이해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하면 됩니다. 이거 평행사배정이지 그 기울기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이 뭐 샤프심 통이라든지 아니면 그 자를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 자에 뭐 이상한 거 막 적혀 있지 않는 그런 거는 이제 감독관이 뭐 터치 안 하니까 뭐 거기다 무슨 여러분들 커닝 페이퍼로 붙이고 가는 건 아니잖아. 그걸 이용하시면 이럴 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뭐야? 150보다 같거나 크고 300보다 작으면 이 영역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됐습니까? A, C, D 1번입니다. 이게 수학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엄밀하게 수학 어떤 부분이냐면 부등식의 영역이라고 있어요. 그거 짬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직관적으로 풀면 이렇게 풀면 돼. 딱 봐도 여기 지금 높은 지금 하이 클래스 이 중에서 가장 막내가 누구야? 얘잖아. 곱하기 3 하라며 210 넘겠지. 얘도 170 정도 되겠지. 아, 300 거뜬히 넘는구나. 그럼 얘보다 더 큰 형님들은 볼 필요가 없겠네. 얘가 막내가 300을 넘으니까. 얘 바로 옆에 있는 얘 만만하네. 이거 무슨 150에다가 180 얘도 300을 넘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 곱하기 3을 하니까 비중이 좀 커야 되는데 얘가 가장 낮아. 온도지수가. 얘 딱 봐도 안 돼. 50도 안 되고 곱하기 했을 때 90이니까 안 되겠지. 150이. 자, 그러면 1, 2, 3, 4, 5 중에 답이 나오니까 자, B, F 얘네들을 먼저 건드려 봤더니 77이면 210에 231인데 이거 뭐 90하면 얘 300 넘는구나. 얘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얘 귀찮잖아. 66 곱하기 3 더하기 63 곱하기 2 귀찮으니까 그냥 63 곱하기 5 하면 돼. 그래도 300을 넘어. 실수치는 이거보다 약간 클 테니까. 이게 뭐 하신 건가요? 둘이 비슷하니까 3 곱하기 2 한 거 그냥 짬뽕한 거야. 그럼 BF 빼줘봐. 아이고. 그 여기 있는 애들 빼줘봐. 다 소거가 되네. H도 빼줬나? 빼줬네. 1번이지. 뭐 이렇게도 풀 수 있습니다. 이게 직관법입니다. 자, 좋아요. 이게 직관법이었고 14번 부합하는 자료는 이 각각 매년 증가가 중요한 거잖아. 오케이, 얘는 살아남았습니다. 또 신나게 또 이거 했다고 갑자기 물어보지도 않은 장관 표창까지 같은지 확인하지 말고. 오케이? 아마 찔끔한 사람 있을 수 있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걸 뭐라고 한다라고 인식하면은 그거는 배울 딱 자세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실수할 수 있고 혼동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제가 잡아드리는 거예요. 찐인 사람들은 다 알아서 잘 그 이해하시더라고. 얘는 동결이지. 좋습니다. 1, 3, 5 살아남았습니다. 자, 국무총리 포상 분야는 24년이 22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대. 20% 이상이니까 5 이상 증가. 28이니까 안 되네. 20%딱 맞죠. 이거 왜 이렇게 수치가 쉽지? 44% 증가니까 맞지. 25분의 11이 정확하게 44%니까. 자, 좋습니다. 그럼 3, 5 중에 답이 나오는데 포상 분야 한 개당 포상 1원. 요번에 요거를 묻고 있는 거지. 큰 순서대로 장관, 국무, 대통령. 4, 7에 28. 7 비슷하게. 7은 안 되지만 얘는 4.6 뭐 4.7. 정확하게 4.7. 얘는 4.5. 맞네요. 크고 3번이 정답이네. 5번은 안 되겠지. 왜냐면 5번까지 되면 이거 복수 정답이라 문제 오류니까. 자, 얘는 뭐 40으로 보면 7점 몇이겠죠, 여러분들. 얘는 36 곱하기 3은 144니까 4가 안 돼. 3.9 몇 정도. 얘 4를 넘잖아. 벌써부터 어긋나죠. 14번의 정답 3번이 되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15번 볼게요. 보고서 유형인데 이 친구는 아까 봤던 사용되지 않은 자료의 유형이 아니라 바로 부합하는 걸 골라달라. 이 문제는 뭡니까? 좀 이제 주어진 보고서의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다 라는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자, 바로 보도록 할게요. 갑국의 행정기관위원회는 총 590이래. 그래서 행정위가 40, 자문위가 550. 자, 514로 가장 많았고 국 대통령 순이었다. 매년 80% 이상. 확인해 보죠. 이건 아니고 이거 봐야겠네. 514 맞지?
20년 이후니까 다 포함이 되는 거야. 이거 둘이 짬뽕한 게 지금 90도 안 되잖아. 이게 다 100이 안 되네. 이게 80% 이상이려면, 전체에서 얘가 80% 이상이려면 얘가 20% 미만이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관계라고. 그 말은, 그러니까 얘를 곱하기 4배 했을 때 얘보다 작은지 큰지를 보라 이 소리지. 이거 뭐 100도 안 되는데 다 4배 이상이잖아. 그러니까 80% 이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회의 개최 횟수가 4회 이상. 이거 뭐라고?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얘. 자, 이거 이렇게 넣읍시다. 이쁘게 출제위원이 수치를 맞춰주셨네. 160에다가 222 더하면 300. 진짜 이쁘게 만들어주셨구나. 의도한 겁니다 이거. 난이도가 쉽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거 뭡니까? 분자 곱하기 하면 600이잖아. 얘보다 크잖아. 50% 이상입니다.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게 아니라 절반을 넘었습니다. 자, 예산이 5천만 원을 초과한 행정기관위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93 이거잖아. 얘 이거 암산 되잖아요. 여러분들 590에 20% 108이잖아.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죠. 미편성이 55%. 이거 말하는 거지. 좀 여기다 쓰면 좀 작으려나? 여기다 쓸게요. 역시나 실전에서는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서 그냥 바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쓰는데 뭐 2, 3초 혹 내지는 뭐 5초 아낄 수 있어야지. 자, 이거 600으로 봅니다. 600의 55%는 뭐야? 330이잖아. 왜? 65, 30? 65, 30이니까. 그러면 330보다 크니까 55% 이상이지. 잠깐만요. 원수는 590이잖아요. 더할 나위 없죠. 여지 없죠. 왜? 590의 55%는 300의 55%였던 얘보다 더 작으니까. 당연히 이거보다, 이 수치보다 더 크겠지. 왜? 분모가 작을수록 분수는 커지잖아. 맞죠? 자, 그럼 얘 맞다? 라는 거죠. 맞지? 니은리을 5번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기억은 볼 필요 없습니다. 이거 무관한 선지예요. 굳이 언급된 선지도 아니고. 16번. 자, 갑국에 해당하는 국가를 한번 찾아봐라 라는 겁니다. 2개 연도에 수출 대상 수출량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가 나와 있고. 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이하래요. 언제가? 2023년이. 자, 이 연도 혼동 조심하시고. 그 5만 아래인 거 찾아보면 되잖아. 동그라미를 여기다, 여러분들 여기다 칠까? 그러면 좀 보기 좀 흉하려나? 일단 한번 해볼게요. 그냥 알아서 잘 보면 되잖아. 내가 너무 친절한가?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2023년이 뭐보다 크대요. 전년보다. 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몽골을 예로 들면 요거분의 요거 됐지? 요거분의 요거. 이 증가율이 더 크냐 작냐 이거를 보는 거야. 비중이 커졌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매너리즘에 봉착할 수 있어. 아니, 알겠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닌 건 알겠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너무 많잖아. 출제위원이 그 상식적인 선에서 다 배려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얘가 분모잖아. 30에서 50이잖아. 66점 한 67% 증가하잖아. 얘보다 큰 것만 보면 되는 거잖아. 이거 딱 봐도 지금 2배 육박하잖아. 맞지? 그럼 이거 체크지 당연히. 얘는 뭐 거의 90% 넘을 테니까 얘도 체크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는 탈락이고 얘 체크. 얘 체크. 체크. 이건 오히려 감소했네. 얘 체크. 그러니까 이 별표 친 6개 중에 답이 나온다라는 거지. 자, 증가율이 20%니까 1.2로 나눈다면 뭐 여기서 1.2를 나눈다면 이 수치에서 뭐 2021년 수출량을 알 수 있겠죠. 왜 그런지는 생략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그 정도까지 해서 여기서 설명하기에는 좀 무겁습니다. 영상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무거운데. 자, 12,000대 이상이래. 그럼 여러분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자, 이게 12,000대 이상이려면 여러분들 내가 그렇게 제곱수 외우라고 노래를 불렀지. 12 곱하기 12는 뭐야? 144잖아. 이럴 때 빛을 발한다고. 14,400대 이상이면은 뭐 이전 2021년 수치가 뭐지? 12,000대 이상이 됩니다. 여기서 14,400 넘는 애 누구밖에 없어? 튀르키예. 나는 터키가 좋던데. 튀르키예가. 아무튼 뭐 그 나라를 존중해야 되니까. 저까짓 게 뭐 좋다고 나는 이게 좋다. 제가 뭐 그런 따질 그릇이 아니잖아. 튀르키예 좋습니다. 옳지 않은 거. 자, 도로 현황이 나왔어요. 문제가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산 실수를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25문제를 푸는데 17번이면 중후반부 딱 그 경계선에 놓여 있는 딱 위치거든. 이 포지션에 딱 이렇게 계산을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옳은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거. 그럼 옳은 거를 찾는 문제보다 조금 더 봐야 할 게 많아지거든. 피로도를 높이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이 포지션이. 꽤나 과학적으로 이거를 배치를 하고 다 그렇습니다. 문제도. 이거보다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이거 소수점 무시하면 얘 1 넘고 1 안 되잖아. 323분의 343인 꼴이니까. 자, 25% 이상은 4분의 1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즉 이게 분자가 되겠지. 얘 곱하기 4하면 9구단을 외자잖아. 3, 42, 3, 41, 1320. 즉 얘네들을 다 더한 게 분모가 될 텐데 걔네들 값이 1320을 넘는지 아니면 넘지 않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653, 1095 여기서 좀 땡겨와. 1100. 아, 1350 넘는구나. 뭐가? 분모가.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아, 곱하기 분자 값에 곱하기 4를 했더니 분모의 값을 넘지 못한다. 그 말인즉슨 25% 미만이다. 2번이 정답이네요. 자, 도로율이 가장 낮은 지역이 C입니다. 시가와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봤더니 요거 나누기 요거를 하라고. 이렇게. 맞잖아. 분자가 되는 건 가장 크고 분모가 되는 건 가장 작은 얘가 가장 크겠지.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5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시가와 면적 값이 50km 이상이다. 얘네 둘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이거 이렇게 나누는 거 아까 보면 되잖아. 20을 곱했더니 444가 나오니까 1.4, 26 정도 되겠네. 그쵸? 여러분들 26점 몇 정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이거 딱 봐도 25 넘잖아. 얘네 셋만 더해도 50을 상회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맞습니다. 8번 옳은 거. 자, 누누이 말했지. 뭐뭐 별 이 지랄로 나오는 거는 100% 최소 교집합 묻는 문제입니다. 하나라도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 5개 선지 모두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분명 그 중에 하나는 물어봅니다. 그 물어보려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빌드업을 한 거라고 이 자료 자체가. 됐죠? 1번. 증가 방향 봐주면 되는 거잖아. 발예. 얘는 증가했는데 얘는 뭐야? 감소했죠. 여기 나오네. 뭐뭐 이상이다. 이 표현이 그 최소 교집합입니다. 공간 조명으로 인한 수면 방해 민원 건수 두 가지로 풀게요. 첫 번째 최소 교집합 공식, 두 번째 직관법. 자, 공간 조명, 수면 방해. 얘네들이 이제 하나의 집합들입니다. 하나, 수면 방해. 둘. 자, 언급했던 집합은 두 개입니다. 그럼 거기서 빼기 1을 한 하나의 전체 집합 수를 빼주면 됩니다. 1844. 만약에 여기서 항목이 하나 더 늘어났다면 1844를 한 번만 더 빼주면 됩니다.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그 집합론에 따라서 최소 교집합을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 근데 여러분들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수학입니다. 우리는 수를 다루는 영역을 푸는 거지 수학을 다루는 영역을 푸는 건 아니야.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넘기세요. 자,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얘를 미리 빼줘봐. 그럼 15 살아남지, 1000 살아남고, 그럼 1000 빼주고 여기서 15를 더 빼줘. 92. 굉장히 뭐 특이하게 계산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인도 수학이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뭐 계산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92건 이상 맞고요. 옳은 거니까 2번이 정답이네. 두 번째 직관법으로 풀겠습니다. 자, 극단적으로 2023년도에 생활 불편, 눈부심, 심리 불안 민원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 민원 건수였다. 그럼 그 해당 건수를 다 제외하고 남은 거는 뭐 아무리 못해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납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404 더하면 737이네. 여기서 여기 빼주면 63 더하기 29니까 92죠. 똑같죠. 92는 아무리 못해도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4, 5번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3번만 보고 넘어갈게요. 왜? 계산 문제니까. 이거 묻는 거야? 요번에 요거? 85% 이상인지? 뭐 그냥 하면 되잖아. 이 여러분들 그냥 뭐 2600으로 봐도 될 것 같아. 2600에 80%면은 뭐예요? 2080이잖아. 28에 16, 68에 480이니까. 얘가 약간 넘긴 하는데 그 차이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80%를 넘는 건 맞아. 그런데 85%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도달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85% 되려면 어디 보자. 얘가 2180 정도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19번. 그러니까 요거 둘이 더한 게 요거고 이런 식으로 기억. 이거는 뭐 이거잖아. 여기서 이걸 빼면 572잖아.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얘네 둘이 더한 게 죽었다 깨어나도 572가 되어야 한다라는 소리지. 이렇게 생각해봐. 귀찮으니까 저 계산하지 말고. 이건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곱하기 2를 해봐. 574 얘를 넘지. 무슨 소리? 무슨 뜻? 50% 넘는다. 아, 그럼 50% 넘으니까 얘는 50% 미만이겠네. 뭐 이거의 미만.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287이 될 수 없다. 왜냐면 둘이 더해봐. 574잖아. 근데 둘이 더해서 뭐가 돼야 된다고? 572. 설명하다 보니까 답이 나왔네. 285잖아요. 7월이 더 큽니다. 빼주면 되잖아. 맞죠? 그럼 뭐 270이니까 27로 보고 32로 보면 27분의 5잖아. 이것도 분수의 소수편 외운 사람 바로 답 나올걸? 27분의 1이 3.7이거든? 곱하기 5하면 18%. 적어도 15%는 넘잖아. 뭐 굳이 딥하게 이제 뭐 3.7 곱하기 이지랄 할 필요도 없어. 왜냐면 그냥 3.7이었으니까 3.7 곱하기 5인데 얘를 무시해도 3, 5, 15를 넘거든. 그러니까 이게 분수의 소수편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디귿. 월 평균 물동량은 이걸 나누는 거지. 이게 3600이라 가정하고 12로 나눴을 때 300이야. 근데 140이 부족해. 뭐 부족하면 해주면 되지. 이거 10일 정도 되잖아. 289보다 큰 월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안 되지? 287보다 작으니까. 얘는 확인이 됐어. 얘가 확인이 안 돼. 그럼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 맞죠? 여기서 이걸 빼줄게요. 1088. 이거랑 차이를 볼게요, 여러분들. 586인가? 맞네. 내가 지금 뭘 나타냈냐면, 뭘 지금 구하고자 이런 지금 과정을 했냐면요. 얘네들의 물동량의 합이 뭐다, 여러분들? 586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86의 기준을 모르니까 2로 나눠볼게요. 왜? 두 가지니까. 두 개의 월이니까. 293. 아, 무슨 소리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한 개의 월은 반드시 293을 넘어야 됩니다. 그럼 초과인가요? 이상인가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 293, 293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빌어먹어도 293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그 수학적인 그 평균, 가중 막 이런 또 이론에 들어가면 이게 좀 증명이 되긴 하는데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냥 외우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냥 외우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누기 2를 했을 때 이 값이 나면 무조건 커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체크가 돼야겠지. 왜? 월 평균 물동량 289보다 큰 293이니까. 이해됐지? 5개 이상이다. 왜 여기서 5개 이상이라는 표현을 했겠어? 왜 애매모호하게 표현했을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293보다 이상이, 그러니까 293 이상인데 둘 다 293일 수도 있고 둘 다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289만 넘으면 되는 거잖아. 그 6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5번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0번 봅니다. 까다로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볼게요. 이 비 맞지? 다 1 이상 증가했잖아. 맞아요. 이런 건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지. 780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되겠지. 210이니까 이거 둘이 다 하면 1000이거든. 그러니까 못해도 지금 대충 계산해도 1200을 넘어갑니다. 얘는 1129대. 출연금의 3배가 될 수 없다는 소리겠지. 이럴 땐 여러분들 디귿을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도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22년 예산을 구할 때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거든. A를 이용해서 이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냥 뭐 가볍게 보겠습니다. 이거 25%라고 하면 곱하기 4 하면 얘 100%잖아. 그러면 1080이라 보면 한 4300 정도 된다 봅시다. 얘는 26 곱하기 4 하면 104%거든요. 곱하기 4 해볼게.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그래도 104%라 좀 마음에 걸리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게 잘못된 건 아니고. 그럼 뭐 4% 제거해주면 되겠지. 물론 엄밀하게 말하면 4%는 아니라 3점 몇 %겠지만 그래도 그냥 대충 4%라고 해. 그럼 뭐 여기 4%면은 뭐 144니까 뭐 에휴 뭐 이런 거 따지면 한 3,400 정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딥하게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3,500 정도 되겠거니 하고 8 정도 증가했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한 거냐면 전체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는 거야. 우리가 구하려는 건 C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다 다시 정리를 하면 35, 43 수치 줄일게요. 어차피 상관없잖아. 이거라고. 대소비교하는 거 지나지 않는다고. 그럼 여러분들 이게 뻔하잖아. 20% 넘게 증가하고 얘는 아무리 잘 쳐줘봐야 반올림 이런 거 다 고려해 영혼까지 영끌을 해야 10%입니다. 물론 10% 안 됩니다. 이거 9점 몇 프로겠지. 그럼 당연히 여기서 여기 가는 증가율이 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것보다 이렇게 되겠지. 얘가 몇 년도인데? 22년. 전 대비 증가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이건 대놓고 계산하는 피지컬 문제네. 얘를 일단 구하려면 이건 24년 4학년도 지금 기준이고 얘는 25학년도거든. 목이 매네. 그러니까 증감 여부네.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 둘이 더해 볼게요. 18 082 플러스 무슨 소리냐면 2025학년도 응시 원서 접수 인원은 2024학년도에 비해서 18,082명이 증가한 수치다라는 소리야. 2024는 여기였고 바로 계산해 봅시다. 50418 더해봐. 522 522 있어? 뭐야 이거 670은 똑같네. 그럼 뭐 벌써 두 개 지워졌네. 이제 D만 보면 되겠죠. 얘가 지금 재학생이거든. 재학생도 더해 봅니다. 34만 777. 농락하는 거야? 왜 수치를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리고 24학년도 326 646 누가? 재학생. 그거 빼주면 돼요. 이거 131 14,131. 즉 무슨 소리냐면 24학년도보다 25학년도가 14,131명이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 재학생이. 그런데 15087인데 뭔가 안 맞잖아. 그 안 맞는 수치를 뭐 여기서 빼주면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몇 명이면 이걸 더해서 얘가 나오게끔 이거 빼주면 됩니다. 56을 빼주면 31, 26을 빼주면 뒤에 두 자릿수가 61. 얘는 1번.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 문제는 맞는데 이게 좀 약간 좀 계산할 때만 이렇게 좀 뭐가 좀 이렇게 잡아서 하면은 이렇게 또 그렇게 너무 힘들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22, 23 연계 문제 볼게요. 도매점이랑 소매점의 주별 수산물 가격이 나와 있고 평균은 이거 다 더해서 5 나누는 값이고 이거는 요리사들이 구매한 거. 자, 2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 고등어 이거 말하는 거야? 마풀 틀립니다. 증감률이 가장 큰 거는 변화율이 가장 큰 거고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뭐 감소를 했거니 증가를 했거니 그걸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얼만큼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그 절대값의 수치만 보는 겁니다. 자, 냉장 수산물이 두 개 있는데 1주 대비 3주 보면 되지. 15분의 그러니까 77분의 15잖아. 얘는 뭐야? 100. 얘는 냉동이잖아. 이걸 좀 동그라미 해야지. 165분의 30. 이거 뭐 분자의 증가는 정확하게 2배네. 근데 분모는 뭐야? 2배 이상이잖아.
차이가 그렇게 얘네 둘이 크진 않을 겁니다. 근데 뭐 명백하게 증가율에서는 차이를 보이니까 분모의 증가율이 크니까 이렇게 됩니다. 즉 얘가 가장 크다라는 거지. 그럼 비소매점도 동일한지 볼게요. 자, 600원이 증가했으니까 뭐 5% 정도 증가를 했을 겁니다. 5점 몇 프로. 얘는 오히려 감소했죠. 그러니까 감소한 건 상관이 없고 그 증감률이 2%도 안 돼. 얘는 증감률이 5점 몇 프로고 맞습니다. 이거 아까 그 문제랑 비슷한데 그 물동량 문제? 평균 이거 딱 꼬라지가 그렇잖아. 가평균을 잡아서 어떻게 하냐면 1400, 1400이 부족하니까 2800이 부족하지. 900이 부족하니까 마이너스 3700이 부족해. 무슨 소리냐면 얘네 둘을 13000으로 보면 합이 26000이거든. 부족한 얘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빼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네들의 합은 뭐가 돼? 뭐 죽었다 깨어나도 빌어먹어도 29700이 돼야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얘도 1200, 1700, 2900 초과 마이너스 400, 2500 초과 얘는 반대로 빼주면 됩니다. 어디에서? 얘네들의 합인 28000에서. 무슨 소리? 정리해 볼게요. 이 둘 중에 이제 각각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극단적인 거를 가정을 해도 빵원부터 29,700원이고 빵원부터 29,700원입니다. 여기도 빵원부터 25,500원, 여기도 빵원부터 25,5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숫자가 반드시 와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지. 그 말인즉슨 얘가 선장값이 더 높기 때문에 반드시 이 둘 중에 한 주, 최소 한 주는 이 소매점보다 가격이 높습니다. 물론 두 주 모두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분배하면 되니까. 근데 아니죠. 얘가 극단적으로 이렇게 맞게 뭐 디자인 설계를 하면 되겠죠. 해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한 개는 반드시 얘가 높은 결과에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는 문제고, 이건 딥하게 계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센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센스를. 도매점에서 구매를 하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소매점보단 싸니까 가격이 줄어들겠죠. 그걸 물어보는 거지 지금. 냉장 고등어랑 냉장 오징어 7,400원 차이 나네. 이득이라는 거지. 감소폭이. 오징어 냉장은 얘가 좀 차이가 큰 거 같아요. 12,100원. 명태는요 3,800원 맞죠? 그러면은 이거 오징어를 기준으로 잡으면 되겠다. 그쵸? 오징어 가장 많이 산 사람이 갑, 을. 얘네들은 크게 볼 필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을이 갑보다 12,100원이 감소폭이 12,100원인데 또 고등어는 갑이 이제 하나 더 썼으니까 7,400원이 갑이 을보다 감소폭이 이제 더 커집니다. 고등어만 놓고 봤을 때. 그럼 당연히 둘을 합쳐야겠지. 결과적으로 플러스 되는 건 누구야? 얘입니다. 플러스가 무슨 뜻이냐면 감소폭이 더 큰 쪽. 따라서 을이 가장 큽니다. 잠깐만요. 얘네들 안 봐도 되나요? 네. 이거 두 개 했어도 얘가 지금 두 개 앞서고 있잖아. 이게 더 압도적이잖아. 얘도 두 개 앞섰지만 얘는 벌써 세 개를 앞서네. 얘는 네 개를 앞서지. 볼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명태 두 개 앞서고 두 개 앞선다 해도 얘네들이 두 개 앞서봤자 11,200원에 곱하기 2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곱하기 4를 하면 얘가 더 차이가 커진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2번입니다. 자, 24번 볼게요. 가중치 문제네. 오케이. 두 가지가 짬뽕이 됐어. 일단 첫 번째, 이 원점수에 따른 점수랑 변환 점수를 곱한 것을 구해주고 이 세 개를 나중에 총 합쳐서 기술 점수로 나온다. 이런 거지. 자, 그러면 일단 기준이 되는 국가부터 찾아봐야겠지. 얘네 이거 딱 봐도 얘 지금 딱 떨어지는 애들 있죠. 얘네들이 가장 높은 애들입니다. 기준이라는 거지. 그럼 벌써 나왔네요. 곱하기 10점, 곱하기 20점, 곱하기 70점. 깔끔하네. 100점이니까. 논문 특허 둘이 더하면 30점, 곱하기 2 해봐야 70이 안 되지. 2배 이상 맞습니다. 자, 독일의 논문 부문 원점수만 50점이 증가한다면 기술 점수는 독일이 프랑스보다 높아진다. 자, 이거 뭐냐면 50점은 당연히 62점보다 변환 점수가 커, 작겠지. 근데 이거를 각 잡고 계산하면 할 수는 있어. 비례식을 이용해서. 근데 그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증가는 하겠지. 원점수가 50점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변화점수도 당연히 증가하겠지. 근데 그 증가폭은 0.8보다 작겠지. 그럼 50.3을 더해봐. 기존 총점에. 이런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51.1보다 작아. 아무리 증가했어도. 그런데 프랑스는 51.1이네. 죽었다 깨어나도 원점수 50이 증가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프랑스보다 높아질 순 없습니다. 아시겠죠? 디귿 보고 끝낼게요. 논문 특허. 그러니까 지금 10점, 20점이 바뀌는 거지. 그러면 기술 점수는 이스라엘, 대만 물어봤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절대 높아질 수 없습니다. 왜 절대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미 대만이 지금 그 변화 점수가 0.6이기 때문에 이거 바뀌면요 대만은 0.6점이 플러스 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줄어드는 건 있겠지. 왜냐면 절반이니까 20점에서 10점으로 바뀌었으니까 0.05가 될 거야. 뭐 자세히 계산할 필요는 없어. 근데 굳이 각 잡고 따지면 0.55점이 증가할 거라고. 그런데 얘를 봐봐. 얘는 0.4가 되겠지. 근데 얘는 절반이 줄어들어. 0.3이 줄어들겠지. 잠깐만. 0.3. 그러니까 0.2가 커지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마이너스 0.1점이 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높아질 수가 없다고.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래서 기억이 정답이었고, 자 25번 마지막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133개의 국가 대상으로 세계 혁신지수 GII를 조사했고 소득 그룹별로 상위 10개 국가씩 오른 거. 굉장히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 그룹별로 일단 나눠놨고 거기서 GII 순위별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또 더 특이한 건 이 저소득은 딱 10개에 국한됩니다. 나머지는 뭐야? 10개니까 28개국, 24개국, 41개국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유출을 해야 됩니다. 어디서? 이 GII 순위를 보고. 지금 제가 씨부린 게 다 여기 나와 있는 거래. 스위스보다 낮고 중국보다 높고 이 2위에서 10위 말하는 거잖아. 2, 3, 4, 5, 6, 7, 8 다 있는데 어디에? 고소득, 기억, 옳습니다. 자, 니은. GII가 41에서 50까지 국가 중 10개지. 이거 빼주면 10이니까. 고소득은 7개다. 자, 무슨 소리냐면 여기 바로 나와 있네. 출제위원이 좀 배려를 많이 해줬네요. 이번 문제는. 태국과 브라질이 41에서 50이면 여러분들 얘네들 포함해서 10개국이잖아. 그런데 고소득 국가의 그룹에 이제 속하는 국가의 수를 물어봤지. 그럼 41에서 50의 포지션에 해당하는 순위를 가진 애들은 여기서만 찾으면 됩니다. 왜? 그 아래는 볼 게 없지. 56보다 작잖아. 83보다 작고. 그러니까 우리의 안중에 없는 애들이야. 왜? 문제에서 물어본 41에서 50하고는 벗어나는 애들이니까. 상위권 순위이기 때문에 여기 다 나와 있지. 그럼 베트남 빼봐. 얘네들 빼봐. 7개지. 10개국에서. 3을 빼면 7개. 그 7개는 어디? 여기. 잠깐만요. 다른 그룹에 속할 수도 있죠. 왜요? 왜 다른 그룹에 속하는데? 41에서 52가 만약에 다른 그룹에 속했다면 여기 표현됐어야 되잖아. 맞잖아. 이 R인데 어떻게 표현이 돼?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좀 힘들 겁니다. 이거 25번.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틀을 약간 바꿔야 됩니다. 이게 두 가지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디귿. 이게 이해가 안 됐으면 아마 기억만 풀고 이 니은 디귿 리을 헷갈려가지고 이거 막 찍었을 거야 아마. 어느 것을 고를까요? 알아맞혀 보세요 하고 끝냈겠지. 그리고 맞으면 이제 운이 좋았던 거고. 자, 마다가스카르가 110이거든요. 얘보다 낮은 거는 111부터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133개 국가까지였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럼 빼주면 23개국이네. 저소득 그룹이 아닌 거. 자, 공교롭게도 여기 다 나와 있어요. 1, 2, 3, 4, 5, 6, 7, 8. 15개입니다. 교묘하게 문제를 해놨네. 정답은 3번이고 이거 아마 그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잠깐만요. 그 꼴등인 133등이요. 133이 국가요. 여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걔네들에 따라서 14개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 저소득 그룹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까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거. 저소득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저소득은 10개니까 여기 있는 게 전부잖아. 맞지? 그런 관점에서 분명히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딱 그 촉이 와요. 딱 신기가 딱 그 느낌이 와 지금. 그래서 지금 미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소득은 여기서 끝입니다. 10개국이니까. 이해됐죠? 얘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었다고 합니다. 그럼 필리핀이 거기서 10등이라면 여러분들 필리핀보다 위에 있는 애들 몇 개국? 9개국인지 보면 되겠지? 필리핀이 몇 등이지? 53등.
3, 4, 5, 6, 7 제거하고 8, 9 맞죠? 기억, 니은, 리을 3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2025년에 시행되었던 국가직 7급 피셋 자료 해석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